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모의고사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쉽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로 좀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원 시스템과 명신산업을 잡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절반 이상이 역시 전기차 쪽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미국장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테마도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하나씩 퉁퉁 튀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진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발맞춰서 가야 되고, 이 감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종목은 배터리가 반등 시장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자리에 와 있는 녀석이 LNF와 EM+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일정이 있습니다. UAM 박람회가 개최가 될 겁니다. 오늘 UAM 관련해서 베셀이랑 네오테크랑 슬쩍 움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관련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9일이죠. 19일에 G7 정상회담을 하고요. 한국은 거기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주애들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도 딱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슬쩍 움직일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과 태양금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덥죠? 덥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와 파세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내일쯤 최고점 찍을 것 같아요. 기온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선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역시 2차전지 쪽으로 몰려가고 계시는군요. 이게 혹시 눈 감고 1번을 찍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눈 감고 1번 찍는 건 아니다. 일단 이 배터리 아저씨 있죠? 배터리 박수적 기사가 2차전지에 손해봤다고 물타거나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2차전지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술력이 어떠고 다 떠나서 지금 이런 거죠. 미중 갈등 있죠.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을 다 파일을 줄여버리고 이 빈 파일을 다 한국에다가 넘겨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그림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배터리 3사가 돈도 안 되는 저기술력인 LFP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을 자체 생산해라, 중국에서 받아오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가 계속 더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원투데이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중국이 빠진 시장을 우리가 먹는다면 박순혁 이사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2차 전지 외에는 유망한 섹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가 빠졌다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LNF라고 했습니다. LNF는 리포트도 하나 나왔습니다. 5월 12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올해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투자 의견 매수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12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LNF의 모습을 보이면 지금 매물대 하단이죠. 매물대 하단에서 퍽 하고 걸려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매물대에 걸렸죠. 이 자리라면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은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왔으니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내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 플러스 있죠. EM 플러스가 5월 15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가사의 전극 제품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적용 소식에 강세.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 녀석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더란 말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지지 반등 구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바로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이 자리에 바닥을 한번 잡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와중에 일단 양봉이 떴고 거래량이 늘고 보조지표도 상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만큼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반등태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면 이 자리가 반등 타이밍이 아니겠는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 2차 전지 쪽에서는 EV 첨단 소재도 오늘 반등했죠. EV 첨단 소재도 오늘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모의고사 1번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론 박람회 이야기인데요. 뭐 별건 아닐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우리나라 서울항공에도 이 UAM 도심항공 보통 이게 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슬슬 진짜 UAM 도심항공 모빌 하늘을 나는 택시 이게 현실화가 되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관련 대장주는 SL입니다. SL 그동안 보면 UAM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하락분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잡아줘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뭐 내년부터인데 언제 이거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조정을 받을 만큼 좀 받지 않았는가.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은 녀석들 중심으로 보니까 이 정도 녀석이 잡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 UAM 쪽으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오늘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쪽에 바이오 센싱 기술을 추가 뭐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좀 양봉이 나왔는데 62평과 22평은 지금 비비는 사이거든요. 비비는 자리라면 뭔가 하나의 소식이 나올 만한 타이밍입니다. 기술적 변곡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튀어 오를 만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UAM 테크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네온테크도 이 녀석도 지금 과거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녀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UAM 이슈입니다.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 박스권 도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지지받았던 자리이고 여기서도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 지지받았던 자리를 여기서 저항받기 시작했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뚫고 하늘을 날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차등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있다 대러시아 제재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파생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식량 쪽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제재안 나오면 가스 제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도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가스 쪽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GSE가 바닥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가스 쪽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수급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GS를 포함한 가스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18일 날에 목요일이죠.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가 되니까 식량 쪽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조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핵심 광물 비즈니스 포럼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우크라 재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쪽이고 21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보면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우크라 재건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암기계공학과 DYD 올려놨습니다. 이 서암기계공업이 여기 빨간색이 통하고 튀어주는 모습 있죠. 이게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 재건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퉁 하고 튀어졌거든요. 그때 한 5%까지 올라갔었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후에 그 상승세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곧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요? 슬슬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얘가 올라가기 전 주가까지 빠졌거든요.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호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호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날에 가격을 깬다? 이런 건 좀 약하죠. 많이 약해지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BYD 준비를 해봤습니다. DID도 여기서 TU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때 10% 올랐거든요. 여기서 서암기계공업보다 DYD가 좀 더 대장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가도록 하죠. 바꿀까? DYD가 대장주인데. 아무튼 우크라 재건 쪽으로 가실 분들은 DYD 쪽으로 가십시오. 그다음엔 아까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슬슬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4월 15일이거든요.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어요. 24년도죠. 그리고 20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년도 5월 달을 생각을 해 보면 이때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느냐를 봤을 때 움직였더란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움직였더라고요. 그렇다면 24년도니까 1년 전에 23년도 5월 달에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정치 테마주가 한번 움직이면 한 500%씩 빵빵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100% 까지는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지금 '내년 총선의 최고의 슈퍼 루키가 누구일까? 한동훈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를 좀 찾아봤고요. 오파스넷이 요때 한동훈 정계 진출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에요. 그리고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저점만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고점이 닫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 정치 테마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태양금속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27% 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박스권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음봉이 좀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금속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방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부방이라는 녀석을 보면 이게 한동훈 관련주라 엮이면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번 거래량 터지죠. 그다음에 상승분의 절반 밑으로 쓱 빠진 다음에 다시 튀어오릅니다. 레벨업을 하죠. 그다음에 상승분의 절반 여기 고점대 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고점대 라인으로. 여기 밑을 안 깨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고점대 라인으로 보면 레벨업을 한번 더 하죠. 그다음에 또 이 라인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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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모아가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런 녀석들이 좀 보이면서 '아 한동훈 관련주는 볼만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방도 올렸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튀어 올랐을 때 4월 13 일이죠. 4월 13 일에 튀어 올랐을 때 얘는 20% 올랐잖아요. 해양금속은 20 27% 올랐네요. 그리고 오파스넷은 상한가 깔끔하게 올라갔으니까 '오파스넷을 대장으로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해 봤고요. 이거 "내일 더 덥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여름 관련주들이 한번 날아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한번 쭉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여름이니까 이상 기온이 와요. 이상 기온이 와서 식량 배출이 안 된대요. 그 인도가 식량 수출 안 하고 막 이랬죠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식량 테마가 상승했어요. 올 초에 좀 그러니까 월 초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거기에다가 여름이면 에어컨 많이 틀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올라갈 거고 옴니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름에 많이 더워요.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많이 틀겠죠. 에어컨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겠군요. 뭐 대충 요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닭고기 먹어야죠. 닭고기는 할인, 뭐 삼계탕 먹어야 되고 뭐 그런 녀석들. 닭 관련주들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빵빵 띄워주면 좋겠는데 주기적으로 안 띄워주더란 말이지. 음. 그래서 어떤 녀석을 잡아야 될지 잘 이게 매번 힘듭니다. 매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일단 "내일이 최고 덥다." 뭐 "더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에어컨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신일전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풍기죠. 선풍기 신일전자를 보면 지금 박스권 상단 뚫어 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뚫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세코도 에어컨 관련입니다. 에어컨 관련으로 지금 여기 꼭대기 선에서 놀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위 관련주로 한번 쓱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도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갔잖아요. 요런 상황이라면 '한번 우리가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벼락 치면 한번 해 볼게요. 그죠? 눈 감고 1 번을 찍었던가 아니면 무조건 배터리든가 둘 중 하나겠죠? 이거 밀고 싶은데 얘네들 인기가 없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 둘이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요. 일단 뭐 여러분의 선택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선택은 이쪽을 밀고 싶거든요. 요즘 최근에 인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않는데 이제 슬슬 각광받을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한창 핫한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군요. 일단은 정확하게 집단 지성은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0승 1패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죠. 내일 아침 시초가 형성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어떤 종목을 꼽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 온다, 카톡방 링크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분 제시도라고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분 주식의 주력주는 한국전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8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싹 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이벤트 종료에 따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모아갈 거고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우상향 추세 그려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국전력 꼭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